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별해봤습니다. 두 종목 다 내년에도 기회와 전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난 거래일 많이 올랐습니다. 또 연중 최고가를 썼던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목표 주가로 또 상향한 흐름이 있어서 안 고를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요. 우선 중요 모멘텀부터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스마트폰 출하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드디어 내년에 3억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보면은 2017년도에 3억대 돌파 이후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스마트폰 출하량 3억대가 넘어갈 것으로 내년도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주요 제조사, 스마트폰의 제조사인데요. 이 초록색이 하웨이고 연두색이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하웨이는 미국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 비중이 줄어들고 그 반사 이익으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삼성전자를 내년에도 기약을 해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됐습니다. 중요하겠죠. 자, 앞서서 말씀드린 거 잠시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우선 내년은 삼성전자가 3억 5천만 대의 핸드셋을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이 3억 대 수준을 생산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내년도는 플래그십 라인업에 폴더블 스마트폰이 전면으로 부각될 예상이어서 폴더블 폰 수혜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대 700만 대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성 부분에서 봤을 때는 중저가 라인업 확대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매출의 이 부분인데요. 스마트용 AP라고 해서 삼성전자는 엑시노스를 개발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최근 있었습니다. 사실 1위가 미국의 퀄컴이었는데요. 이를 따돌리고 이제 1위가 아닙니다. 대만의 미디어텍이 이거 승부수를 잡았습니다. 여전히 3위는 삼성전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대만이 퀄컴을 따돌리면서 미디어텍이 1위를 차지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만과 삼성전자가 보는 방향이 같습니다. 비포, 오포, 샤오미.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도 이쪽의 매출을 더 당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애널은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21년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 시스템 LSI 부분과 파운드리, 이거는 이제 설계 받아서 제조해주는 부분이잖아요. 동시에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5G 기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조금 더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이 고객사가 파운드리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 역시 AP 라인업을 확대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서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게 하만인데요. 하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년도를 주목하라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만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인수했잖아요. 그 이후에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드디어 전장 쪽에서 매출이 나오면서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력 모멘텀에 앞으로 편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분기별 매출의 이 부분 내년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그 흐름을 파악해 놓은 그런 부분이었고요. 자,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고 목표 주가를 8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상속세 이슈 있습니다. 삼성그룹주. 그리고 증여세 이슈와 맞물려서 4분기 실적 발표 때 중요한 거 발표할 것 같아요. 잉여 현금 흐름 약 9조 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서 4분기 실적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3개년 배당 정책 또한 2018년도에서 올해 배당 이상으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앞으로 추후 모멘텀도 배당 쪽에서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미디어 업종에서 괜찮은 종목을 선별을 해봤는데 최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주가가 갈 수 있다라는 여력 안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작자는 더 이상 을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중소 제작자가 더 좋아졌다라고 하고요. 이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킹덤에 이어서 스위트홈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스위트홈의 성공으로 이제 헐리우드이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A스토리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여전히 탑픽 종목이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스토리의 주가는 최근 급격히 올랐는데 더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최근 반등 모멘텀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 메리트 탑픽 종목으로 골랐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스위트홈이 굉장한 그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위트홈이 우리나라에서 3등이 아니라 전체 넷플릭스 글로벌 시장에서 3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글로벌 경쟁력도 중요한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3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드 경쟁력을 이제 우리가 확보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미국 쪽에서 순위가 3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제작사의 역량이 더 확대가 되면서 실적으로도 고스란히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면요. 한국에서는 반값에 탑5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니멈 500억짜리에서 크게는 1000억짜리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스위트홈이 모든 것이 완벽한 드라마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성공했다라는 것에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모멘텀을 더 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도 앞으로 최선을 다하면 프로젝트 마진이 35%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연결고리 한번 찾아서 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글로벌 인터넷 이 시장에서 넷플릭스와 아마존 이용자의 비율이 아시아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넷플릭스나 그리고 그 아이치가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OTT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동남아 시장에서도 알리는 원년이 올해였다면 내년은 이제는 시작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자연스럽게 매출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동남아 시장에서 이 증권사에서는 인도 시장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무슨 종목을 사야 될까? 지속적으로 앞에서 언급드렸던 탑픽은 스튜디오 드래곤과 A스토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의 흐름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중소 제작자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대형주 반등을 이끌 거고 그리고 섹터 내에 미디어 업종 섹터 내에 멀티플을 상향시켜서 결국 중소 제작 2차 리레이팅까지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많은 분들이 중소형 선호도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나 봐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더불어서 A스토리가 중소 제작사 중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유는 대작이 일단 있고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결국 탑픽은 스튜디오 드래곤과 그리고 A스토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덩치 큰 순서대로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내년에 실적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상당하다라고 보여진 미디어 업종 내의 두 종목과 삼성전자 이슈까지 만나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